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관리 능력입니다.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를 하실 때에는 시간관리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 시간 체크를 하는 이제 리스트를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내가 이제 3D 모델링을 할 때에는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지, 조립, 슬라이싱을 할 때 각각 몇 분이 소요가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3D 모델링을 완성을 하는데 1시간 이내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링을 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럼 매우 실력이 우수한 거겠죠. 근데 내가 모델링을 하는데 50분이 걸린다 라고 하면 3D 모델링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최대 40분 이내로 완성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셈블리 하는데 한 5분, 슬라이싱 하는데 약 5분 정도 밖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3D 모델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완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3D 모델링을 하는데 30분 이내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제가 이상적인 최대 시간을 써놨으니까 이 시간 내에 완성을 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 도면 1번, 도면 해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조립이 되죠. 조립이 되는 부분에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에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도면에 A부와 B부 조립이 되는 부분, 이 A부 그리고 A부가 조립이 되는 기준 치수는 8입니다. 그렇다면 8보다 이 A가 작아야지만 부품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출력 공차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한다면 이 A부는 7이 돼야 되고, 2번 부품의 B부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기준 치수보다 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 공차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해서 B부의 크기는 이제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도면을 받게 되면 도면 해독을 먼저 해야 돼요. 두 개의 부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출력 공차를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력 공차를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소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깎기와 못따기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모델링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할 때에는 이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1번 부품을 모델링을 할 때 이 가운데에 이 원점을 배치를 할 거예요. 여기에 배치를 해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부품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원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델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 실제 시험장을 가게 되면 저희가 템플릿을 사용을 못하죠. standard.ipt를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작업 트리에 X, Y, Z 평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모델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번 부품부터 모델링을 진행할게요. 2D 스케치, 평면도, 뷰 큐브의 방향 올바르게 놓고, 그 다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슬롯을 이용을 해볼게요. 치수 20, 거리 20, 이 선은 구성선, 직선.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 그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으로 사각형의 중간점과 한 이 정도 있겠죠. 사각형의 중간점과 이 선의 끝점, 네, 이렇게 일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 거리 값은 8이 되겠죠. 8. 수직 구속 조건으로 수직.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 거리 값은 출력 공차 적용해서 네, 9가 되겠죠. 그 다음 네, 이쪽 면에 스케치. 직사각형 그리고 일치, 구속 조건으로 형상투영으로 모서리선 얻어오고 동일선상, 그 다음에 치수, 슬롯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수직 구속 조건으로 수직. 돌출, 영역 선택하고 이 거리는 8이 되겠죠. 8. 목깎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목깎기는 3. 네, 이쪽 모서리, 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더 목깎기, 반지름 6. 위쪽 부분, 그 다음에 못따기. 모델링을 빨리 한 다음에 검토를 항상 하셔야 돼요. 뷰, 비주얼 스타일,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지금 도면에 숨은 선, 여기에 숨은 선, 지금 이쪽은 숨은 선, 네, 이쪽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숨은 선, 지금 이거는 제 중심선, 아래는 숨은 선. 그리고 네, 위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평면도는 이쪽에 있는 숨은 선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완성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파일명은 앞에 번호는 제 비번호,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파일 번호. 그러면은 오늘 나의 비번호가 01이라면 01, 그리고 파일 1번 부품,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일 4본 저장, 그리고 스텝 파일로 동일하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형상을 수정을 한다 라고 하면 스텝 파일을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새 문서 standard.ipt, 두 번째 부품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형태를 잡아주고 중심선으로 변경하고 치수, 미러 기능으로 중심선을 제외한 선들 모두 선택하고 대칭, 모형, 돌출, 영역 선택하고 거리는 8, 목깎기, 반지름 5, 그리고 네, 비번호, 오늘 나의 비번호가 01이라면 앞에 면에서 스케치, 텍스트 01번, 문자의 크기는 임의로 해주시면 돼요. 한 5로 해볼게요. 5는 작은 것 같아요. 더블 클릭, 7로 하겠습니다. 네, 7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 적절하게 잡고 돌출, 차집합 1mm 정도 빼주시면 됩니다. 저장,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비번호, 그리고 부품 번호 저장, 그 다음에 사본 저장, 스텝 파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 네, 새 문서 standard.iam, 템플릿 없겠죠. standard.iam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킬 부품은 1번이겠죠. 그러면 1번 부품을 먼저 불러오는 거예요. 1번 드래그, 그 다음에 2번 드래그. 형상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 우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도록 하고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뷰에 맞춤. 그 다음에 뷰,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 회색 공간. 이렇게 하면 형상이 더욱더 잘 보이게 돼요. 2번 부품이 뒤집어져야 되겠죠. 조립에서 자유 회전을 누르고 해당 부품을 누르고 좀 비슷하게 회전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립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부품마다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겠죠. 그럼 두 개의 평면 선택하고 구속을 누르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방향 확인.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구속,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일치를 시키는데 저희가 출력 공차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출력 공차 0.5, 여기도 0.5의 틈새가 있도록 간격을 0.5로 띄워야 돼요. 조립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바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하지 않고 출력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할 거예요. 이쪽이 배드면 이제 소프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0.5라는 간격은 엄청 좁습니다. 여기에 소프트가 생성이 된다면 이 두 개의 부품은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 후가공을 하기도 어렵고 이 두 개의 부품이 붙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방향이에요. 또 다른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여기에 소프트가 생성이 되겠죠. 이 방향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지금 이 틈새, 여기 틈새에 서포트가 생성이 되어 0.5라는 간격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금 이 부품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을지가 중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에 서포트가 생성이 되겠죠. 공구로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공구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 간격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번호 01번, 그리고 파일, 어셈블리 조립품 파일 3번이겠죠. 저장하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동일한 파일명으로 스텝 파일로 저장하고, 그리고 04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파일 형식은 STL, 파일명은 04,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옵션, 단위 밀리미터. 우리가 이 밀리미터를 설정하지 않게 되면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센티미터로 저장을 할 경우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밀리미터로 해주시고 해상도는 높음으로 확인. 04번 저장. 큐라 실행하겠습니다. 4번 부품 불러오도록 할게요. 출력 방향 세우고 바닥 부분 빨간색으로 잘 붙어 있네요.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높이 0.2, 벽 두께 0.8, 상단 하단 두께 0.8, 내부 체온 밀도
네, 10에서 20%면 됩니다. 프린팅 온도 210도, 빌드 플레이트 베드 온도 50도, 프린팅 속도 60. 이것보다 더 줄이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30에서 60 정도 하면 되고, 뭐 이동은 뭐 설정할 거 없습니다. 리트랙션 활성화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냉각 체크. 서포트는 무조건 생성을 해야 돼요. 체크. 서포트는 어디에나 에브리웨어 모든 부분에 서포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오버행 각도는 60도면 적당합니다. 서포트 밀도 한 10에서 20% 하면 되는데 저는 10%를 설정을 해요. 서포트의 상단거리, 바닥거리 0.2, 그리고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 레프트의 추가 여백 2. 빌드 플레이트 부착에서 레프트가 잘 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레프트 에어 갭 체크를 하시고, 레프트 에어 갭 이 거리를 0.4로 설정을 하면 레프트가 보다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슬라이스. 네, 출력 시간 1시간 11분, 1시간 20분 이내에 들어오죠. 네, 다 완성을 했습니다.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저장, 비번호 01, 파일명 04.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 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폴더 안에는 총 8개의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잘 확인하셔서 내가 파일 저장을 잘 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시된 도면에 따라서 모델링을 잘 했는지, 못깎기 못따기를 내가 누락을 하지 않았는지, 치수가 잘못됐는지 꼭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큐빅 크리에이터에서 설정을 해볼게요. STL 파일 불러오고, 출력물 클릭을 하고, 네, 회전 90도 설정, 환경 설정.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터 선택해주고, 네, 싱글 플러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바닥에 잘 붙어 있는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바닥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 옵션, 사용하는 재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 스피드 더블 클릭. 네, 로드 하겠습니다. 예, 기본 설정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세 옵션으로 가서 레이어 높이 0.2, 외벽, 벽 라인 개수 2개, 탑 4개, 4개, 내부 채움 10에서 20%, 그리고 재료, 큐빅 크리에이터에서 노즐의 온도와 베드의 온도는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속도는 한 90으로 해도 좋습니다. 90으로 해도 매우 품질이 좋기 때문에. 네, 지지대, 에브리웨어, 오버행 각도 60, 서포트 밀도 10%, Z 축거리 0.25, 인터페이스 체크 해제, 바닥 보조물, 네, 레프트 여백 2에서 3 정도, 레프트 띄움 간격 0.2. 만약에 레프트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0.25 정도로 높이셔도 됩니다. 네, 오케이 눌러주고 출력 준비. 출력 예상 시간 1시간 8분. 이번에는 3D웍스에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 클릭하고 오른쪽에 회전, 네, X축, Y축, 네, 베드에 붙이기. 설정, 프린터 설정.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세팅, 사용하는 재질 선택하고, 저는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레이어 높이 0.2, 채우기 밀도 10에서 20%, 저는 10%로 하겠습니다. 노즐 온도 210도, 베드 온도 50도, 그냥 60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품질, 외벽 0.8, 위아래 두께 0.8, 그대로 설정하고, 서포트, 모든 곳에 에브리웨어, 그 다음에 서포트 밀도 10에서 20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Z방향 간격, 서포트의 간격을 0.25로 설정을 하면 서포트를 조금 더 쉽게 떼낼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인터페이스 체크 해제,
베드 고정 타입은 레프트의 크기는 약 2mm 정도로 그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 속도는 60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설정할 거 없고요. 내부 체움 여기도 변경할 거 없고요. 리트랙션 설정할 거 없고 한 이 정도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 슬라이싱 우측 상단에 완성되는 시간이 나오죠. 50분.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시간이 많이 남는다. 라고 한다면 채우기 밀도를 조금 더 올려도 되겠죠. 채우기 밀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낮추면 품질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을 해볼게요. 1시간 5분.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